보시면 되겠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태껏 지금 녹화를 안 했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 생성되는 에너지의 공식은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이다. 이때 델타 M이 뭐지? 아는 사람? 델타 M이 뭘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죠. 반응 전과 반응, 핵융합 반응 전 and 반응 후 그의 질량 차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이 C는 뭘까? 이 C는 C의 제곱이네요. C의 스퀘어인데 C는 전자기파의 속도. 그 속도는 주어집니다. 3 곱하기 10의 5승 km per sec 또는 3 곱하기 10의 8승 m per sec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질량 차이만 알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만 알면 수소 핵융합 반응 결과 생성되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법칙.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는 또 질량으로 환산될 수 있다.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 라고 하는 그 반응 아주 중요합니다. 1번 오늘 학습 포인트. 이런 것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수업 시간에 쪽지. 자, it can explain the process of generating energy by hydrogen fusion reaction in the sun.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야. 수소 핵융합 반응. 하이드로겐 퓨전 리액션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 나왔네. 2번 그대로 나왔네.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 차이에 따른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인 E equal mc 스퀘어. E equal mc 스퀘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또 알아보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광합성 있잖아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녹색 식물들이 포도당을 생성해 내지 않습니까? 산소하고 화학 에너지로 전환할 수가 있다. 등등. 이 태양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학습 목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의 학습 목표 중에서 1번, 2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죠.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하이드로겐 퓨전 리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핵융합 반응을 다루기 전에 수소 원자의 구조,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를 우리는 11H라고 표시돼요. 이때 요 1, 아래 첨자 1은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 개수 또는 전자의 개수 이걸 의미하고, 위 첨자 1은 질량수를 의미합니다. 질량수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에다가 중성자 개수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11H다. 그러면 그냥 수소 원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죠. 수소는 12H도 있어요. 12H. 이거는 중수소라고 그러고, and 13H도 있어요. 13H는 삼중수소라고 하죠. 그러면 1, 2, 1, 3의 차이점은 뭐냐? 아래 첨자 1은 똑같지. 아래 첨자 1은 똑같습니다. 양성자 개수, 전자의 개수는 똑같아.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그런데 여기 2는 질량수잖아요. 질량수는 여기는 양성자 개수 하나, 중성자 개수 하나가 있구나.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것이 2구나. 여기는 뭐냐?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가 2개 있으니까 합쳐서 3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이거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이야.
자, 헬륨의 원자 구조 양성자 2개, 그러면 2로 써야 되겠죠? 중성자 2개 하면 요 2개를 더하면 4죠? 2,4 헬륨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1개인 헬륨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죠. 2, 3 헬륨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 한번 듣고 또 그 유튜브 들으면서 계속 원소를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위첨자는 질량수를 의미하는구나.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를 우리가 더해서 질량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래 첨자에는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구나. 양성자 수 and 전자를 잃지 않았다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똑같죠.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융합 반응. 융합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 융합. 더해진다 이런 말이죠. 합쳐진다 이런 얘기야. 융합. 합자가 더할 합자지. 그래서 가벼운 원자핵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을 형성하는 반응. 이게 핵융합 반응이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론적인 것을 얘기하면 결과론적인 수소 원자핵 2개. 전자가 없는 상태야.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 4개가 뭉쳐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 자, 수소 원자핵 4개. 전자가 없는 거야. 수소 원자핵 4개를 어떻게 쓸 줄 아냐? 이걸 써야 돼. 예? 4배의 1H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왜냐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근데 전자가 없어. 이렇게 1 플러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놈이 모여서 헬륨 원자핵 1배에 2, 4 헬륨의 원자핵 헬륨은 전자 2개가 다 없어지죠? 2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생략해도 되고요. 이쪽 앞에는. 그래서 수소 원자, 수소 핵융합 반응, 태양의 세례라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4배의 11H 플러스가 1배의 24H2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얘들아, A 앞에 있는 A의 질량보다 더 커요. 이따 보여주겠지만, 그러면 A 질량이 예를 들면 예를 든다 해보자. A가 10이면 A는 8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알았어요? 4개의 수소 원자 A가 더 질량이 커요. 앞에 게 커. 앞에 게. 그래서 질량 결손.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는 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면 요걸 4개의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을 10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반응을 해서 요 24H가 됐어요. 그럼 얘가 이제 질량을 딱 봤더니 800개 안 돼. 2가 어디로 갔지? 그래서 그 2가 전자기파와 전자기파의 제곱을 곱해 가지고 나온 그런 그걸로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꾸 보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자, 결론. 수소 원자핵 4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반응하여 한 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방출돼. 왜냐하면 질량 결손에 따른 델타 E MC 스퀘어 정도의 에너지로 반응돼. 델타 M이 아까 얼마 정도 됐죠? 아까 예를 들면 아까 델타 M이 얼마지? 2죠, 2. 예? 2였잖아. 예를 들면 앞에 게 10이었고 헬륨 그 한 개 원자핵의 질량이 8이었다면 질량 결손 2잖아요. 그죠? 2에다가 곱하기 10. 예? 3 곱하기 10에 8승 미터 퍼 세크의 요놈의 전체 제곱하면 에너지가 계산될 수가 있어요. MC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요거 4개의 수소 원자 핵입니다. 지금 수소 원자로 주어졌는데 4개의 수소 원자 핵이라고 봐야 돼. 질량이 4.032 U야. U 단위는 U인데 요거는 이제 atomic weight unit라고 하는 원자 핵과 아주 질량이 아주 작은 것들의 단위죠. U입니다. 하여튼 U는 빼고 그러면 4.032고 그 다음에 요 헬륨 원자 핵인데요. 한 개죠. 한 개. 헬륨 원자 핵이 4.003입니다. 4.0 이게 더 크죠. 그죠? 4.03에서 4.003을 빼면 얼마니 얘들아? 4.032 4.032 빼기 4.003은 얼마냐? 나 이런 거 계산 못하겠더라고. 0.029. 그래서 자세 0.0029.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전환됐을 때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에너지는 이제 방금 우리 최정환인가? 네? 너 이름 뭐지? 유민상인가? 0.029 곱하기 C 아까 얼마지? 3 곱하기 주어지죠? 10의 8승 요거의 전체 제곱 MC 스퀘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알겠어요? 여기 원자로 보지 말고 4개 원자 핵으로 봐야 됩니다. 똑같은 그림이네요. 자, 4개 원자 핵 요만큼의 질량이 있네요. 1개 헬륨 원자 핵 1배 요만큼의 질량이네요. 그럼 요 차이가 얼마냐? 요 차이가 요네.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냐? E는 델타 M의 C의 제곱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 하니까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해라! 라는 문제는 안 나와. 그냥 질량 차이에 따른 에너지 값을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MC 스퀘어 법칙에 의해서 구한다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항상 반응 전의 질량이 커요. 항상 반응 전의 질량이 커. 이따 보여주겠어요. 자, 이 경우도 이건 핵융합이기 때문에 핵융합은 항상 반응 전의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또 나왔네요. 핵융합, 하이드로겐 퓨전 리액션.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끼리 고온 고속으로 충돌하여 질량이 큰 원자핵을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요거는 이제 중수소 원자핵, 3중수소 원자핵으로 봐야 되고 요거는 이제 헬륨의 원자핵으로 봐는데 그 다음에 여기 중성자가 나오고 그에 따른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물질의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으므로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야. 질량 결선. 원자핵을 구성한 입자들과 질량핵과 원자핵의 질량의 차이. 아까 그냥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의 차이다. 이 정도. 질량 결성과 에너지.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는 물리량이며 이때 질량 M이 델타 M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델타 E는 델타 M의 C의 제곱, C는 3 곱하기 18 m/per 빛의 속력으로 주어진다. 이 델타 M만 알면, 델타 L만 알면 질량 차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만 알면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법칙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못 오면 뭐 또 다음에 하면 되고요. 그냥 이거 자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 과정을 13번 참고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13번 좀 이따 보고 자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2개가 충돌해 중수소 원자핵이 된다. 항상 원자핵이고 자 11 수소 원자핵 그냥 11은 수소 원자핵 11은 수소 원자핵 중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베타선 플러스 에너지가 방출된다. 좀 더 큰 것이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구나. 요거 수소 원자핵, 중수소 원자핵, 3중수소, 요거 헬륨이죠? 헬륨.
헬륨의 원자핵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아, 태양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구나. 자, 이런 핵융합 반응의 장점. 예? 원자력 발전이 아니잖아요. 핵융합 발전이에요.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 폐기물에 의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폭발하면. 그러나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떤 장점이 있냐? 자, 태양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태양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값싼 연료로 무한정 있다.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는 무한정하다. 핵 폐기물이 없어. 우리가 핵 발전이 아니잖아요. 핵 발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지금 전부 뭐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핵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이 다 발전기의 원리죠. 발전기. 발전기가 뭐지? 자석과 코일을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여. 자석과 코일을 상대적으로 움직여. 그럼 유도 전류가 발생해. 그 유도된 전류는 교류야. 교류. 방향과 크기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류야. 변압기도 마찬가지. 철심과 코일이 있어. 철심과 코일. 그죠? 자석과 코일이 있어. 변압기도. 그래서 변압기에 제공되는 전류도 교류야. 우리는 교류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 교류. 응? 철심이 멀어지고 이렇게 자석이 멀어지고 또 가까이 가고 하면서 자기력선의 변화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유도되고 또 전류의 세기도 유도되고 등등. 이런 모든 이러한 여타에 지금까지 배웠던 그 전류가 교류 전류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전자기 유도에 의한 교류 전류를 배우고 있어요. 교류 전류야. 직류가 아니야. 그래서 자, 핵융합. 핵 폐기물이 없어. 문제점. 핵 사이의 반발력을 극복해서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해. 핵융합 반응, 다른 말로 여핵 반응이다.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곧바로 갈까요? 13번으로. 자, 13번. 이거네요. 이거 12번인가? 이거 여기 몇 번이냐? 12번이고요. 그죠?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 다음 슬라이드 보라고 했는데 9 나왔네요. 9. 자, 수소 원자 핵. 이거 수소로 보지 말고 수소 원자 핵으로 봐야 돼요. 전자가 없는 상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가 반응을 해서요. 지금 2개가 튕겨져 나왔죠. 그러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6개 2개 빼면 4개죠. 결국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핵융합 반응이. 그래서 여기 자세히 나왔네요. 보실래요? 수소 원자핵 하나, 둘, 셋, 넷, 5개, 6개가 반응을 해서, 그죠? 2개가 튀어나왔으니까 6개에서 2개 빼면 4개고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나오는 반응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보시면 요 V자 형태로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요거는 뉴트리노 중성미자라 그래요. 중성미자. 그다음에 요거 하얀 거는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포지트론. 요거를 양전자라 그래요. 양전자. 그다음에 요 감마선이라 그래요. 감마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 여기 뉴트리노 중성 미자도 나오고 포지트론 양전자도 나오고 감마선도 나오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처럼 에너지가 여기서 보면 이게 막 양전자죠. 여기 양전자 포지트론 에너지 방출 양전자 튀어나오고 에너지 방출 여기 감마선 이런 건 안 나와 있지만 빨간 것은 양성 수소 원자 핵이죠. 수소 원자 핵을 다른 말로 양성자다. 수소 원자 핵을 양성자다 이래요. 11H 플러스 이것이 수소 원자 핵 또는 양성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양성자. 중성자는 01N 이렇게 표시하죠. 01N 중성자. 01N 이렇게 표시하고 양성자는 이렇게 표시하죠. 양성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수소 원자 핵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6개가 투입이 됐는데
두 개가 방출되니까 결국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사용됐구나. 그 1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수소 핵융합 반응에 무거운 헬륨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 중성미자도 튀어나오고 양전자도 튀어나오고 감마선도 튀어나오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미우로 쓴 거 어떻게 읽으냐고? 뉴트리노 뉴트리노 중성미자 포지트론 양전자 이렇게 읽으면 돼요. 뉴트론 중성자 프로톤 양성자 또 감마레이 감마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태양 에너지는 수소 원자핵 4개가 뭉쳐서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이 에너지의 값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델타 M 곱하기 C의 스퀘어 MC 제곱으로 계산된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태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의 구성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 정도의 초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들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플라즈마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전자 원자핵이 떨어져 존재한다. 이게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태양 내부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로 변환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질량 결손에 따른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태양은 중심부의 온도가 약 1500 켈빈 1500켈빈인가 1500 켈빈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야 돼요.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그러면 27도씨는 몇 켈빈이지? 27도씨 300켈빈이지. 27도씨는 300켈빈이다. 태양은 온도가 높아 수소들이 플라즈마 상태에 있을 수 있어 쉽게 핵융합 반응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쉽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핵융합 반응의 결과는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중성미자도 튀어나오고 양전자도 튀어나오고 감마선도 튀어나오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Do you know? 말을 잘 듣고 몇번 읽고 또 대세계야. 자, 태양에는 수소 원자핵 4개가 단계별로 충돌해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 1개와 수소 원자핵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개 나왔고 여기 6개 방출해서 합쳐서 4개죠. 빼면 6에서 2 빼면 과정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결국 컨클루전, 태양에서는 총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반응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슬라이드 13쪽 참고해라는데 아까 봤잖아요. 이거 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충돌했는데 2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6개 들어갔지만 2개 나왔으니까 결과는 4개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죠.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이제 그 뭐냐면 여기 이제 원자 질량의 단위는 U가 있어요. U. 아까 4.032U 있었죠? AMU라고 해요. Atomic Mass Unit라고. 여기 보면 탄소 원자 1개 질량은 12U라고 정해 놓습니다. 12U로 정해놓고. 그럼 인류는 얼마냐? 인류는 이 탄소 원자 1개의 질량 요 놈을 갖다가 12로 나눠서 인류는 1.605 요 12만 27승g의 인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질량의 단위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우리 보면 아까 그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4.032 U죠, U.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요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하죠. 요 내용. 자, 질량 결손이 생긴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더 크다. 더 커요. 여기 더 큽니다. 이건 이제 반응 전, 반응 후. 반응 전의 질량이 크네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는 이러한 질량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계산된다. 질량 결손에 따른 에너지는 질량 M인 질량 M, 아까 델타 M이라고 봐야 되죠. 델타 M. 이 에너지는 델타 M이고 요거는 2죠. 2는 델타 M C 스퀘어.
C 스퀘어로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principle of equivalence of the mass energy. 질량과 에너지는 별개의 양이 아니라 서로 변환될 수 있다. 모든 질량은 그에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핵분열이나 핵융합 과정에 감소하는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질량 차이를 질량 결손이라고 그래.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를 질량 결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질량 결손이 발생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아까 델타 EM, 델타 E는 MC 스퀘어로 계산한다고 했고요. 이건 뭐야? 이거 이상하게 튀어나오네.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전달되어 지구 전체가 에너지 균형을 이룬다. 이것도 태양 에너지가 그 근원이 되어서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4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원리는 뭐냐?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 결손, 질량 차이가 일어나며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켈빈 이상의 높은 온도가 요구된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시키려면 이러한 1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1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데 1억 켈빈 이상의 그 온도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그릇이 있어야지. 반응 용기가. 주로 이제 핵융합 반응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주로 중수소 12H와 3중수소 13H가 이제 사용됩니다. 이것들은 바닷물에 풍부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발전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되지 않죠. 핵융합은. 이 원자력 발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인데 중요한 거 결론.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다.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 누구냐? 그럼 태양 에너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뭡니까? 물을 가열시키면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비구름이 만들어지면 그 비가 내리죠. 내리면 댐에 저장할 수 있죠. 그러면 댐에 저장된 물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물이 이제 수력 발전기의 발전기 터빈을 돌리죠. 그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또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작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석과 콜심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니까 전작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죠. 그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형광등 불을 밝힐 수 있죠. 비대전이로 전달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순환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의 복사 이거는 에너지 평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everybody 또 한번 그림 볼까요? 지금 보시면 태양의 복사 에너지하고 태양이 이제 이렇게 지구로 에너지를 쏘아주면 그만큼 또 지구는 또 외부로 에너지를 또 이렇게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한 과정에 대기도 움직이고 해수도 움직이면서 적도 지방에 많은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 보내주는 역할. 그래서 에너지가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량의 차이가 적도 지방은 많고 극지방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불균형하죠. 에너지가 불균형 상태지만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평형에 도달시켜 줄 수가 있다. 골고루 에너지를 골고루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지구의 전체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 평형에 도달시켜주는 그 순환시켜주는 근본이 바로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 태양 에너지가 있어요. 녹색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죠. 그럼 얘네들이 죽으면 화석 연료가 되죠. 얘네는 화학 에너지죠. 그죠? 화석 연료를 캐요.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또 전기 에너지, 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또 연소하면 대기 중에 또 탄소가 또 돌아다니고, 태양은 대기 중에 탄소와 식물의 물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서 광합성을 만들고, 이렇게 모든 에너지의 그 전환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뭐 이렇게 보시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에너지 전환 및 순환 과정을 얘기해 보자. 자, 탄소의 순환. 자, 태양의 빛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에 저장되고,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흡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로 전환될 수가 있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고, 그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도 보시면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녹색 식물들이 광합성하고 녹색 식물들이 죽으면 화석 연료가 되고, 이 화석 연료를 태우면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열 에너지에 의해서 그 수증기를 물을 데피죠. 물을 데피면 그 수증기로 인해서, 증기로 인해서 터빈을 돌릴 수 있죠. 터빈을 돌리면 터빈이 돌아가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죠. 이처럼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전환되고 또 순환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앞 단원에서도 좀 했던 내용인데, 저희도 지방의 대기와 해수가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하여 에너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태양 에너지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에너지 불균형으로 대기와 해수에 순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해소된다. 그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에너지 전환 한번 또 볼까요? 태양 에너지는 에너지 순환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태양의 열 에너지가 물과 공기에 흡수되어 댐을 만들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기상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죠.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태양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태양 에너지가 다양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한다. 에너지가 전환될 수 있다. 또 이런 거죠. 태양의 빛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의해서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가 생성될 수가 있죠. 또 화석 연료의 열 에너지, 그죠? 화석 연료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뭐 등등 전환될 수 있다. 또 태양 에너지는 태양 전지에 의해서 직접 빛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또 전환될 수가 있다. 태양 전지에서. 이런 거죠. 지금 에너지 순환을 보고 있어요. 이 태양 에너지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요 물을 데피죠. 물을 데피면 비나 구름, 바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댐을 만들면 포텐셜 에너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면 또 이 전기 에너지가 나오죠. 수력 발전. 그죠? 그러면 또 이런 이 태양 에너지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비나 구름, 바람이 만들어지면 이 바람에 의해서 요 풍력 발전기를 돌리죠. 그럼 전기 에너지 생산이 되죠. 그죠? 또 태양 에너지의 빛 에너지에 의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죠. 그러면 이제 화석 연료를 얻을 수 있고, 이 화석 연료들이 또 발전기 터빈을, 화석 연료를 연소해서 자동차가 굴러다니죠. 자동차가 굴러다닌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하나의 그림이 이 그 에너지 전환의 근원인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정리하고 마무리 짓게요.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 핵이 뭉쳐서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된다. 그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델타 E는 E는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 E는 델타 M 곱하기 MC 스퀘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한 개 원래 원자핵이 되는 반응인데 이때 에너지 질량 결손이 생긴다. 질량 결손. 질량 결손. 그 질량 결손만 알면 전자기파의 속도는 주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건 질량 차이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 질량의 디퍼런스, 질량 매스 디퍼런스. 지구의 에너지 순환은 대부분 지구 에너지 순환의 대부분은 에너지 군원이 태양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일어난다. 39쪽을 참고해라는데 요거네요. 요게 39쪽인데요. 요걸 참고해라. 태양 에너지처럼 태양 에너지, 비례에너지, 태양 에너지의 비례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는 또 화석 연료, 화학 에너지로, 또 얘네들의 연소 휘발유, 자동차를 굴리면 운동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의 비례에너지가 이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런 거 알아주라. 즉 뭐냐? 즉 지구 에너지의 순환은 대부분 에너지 근원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네요. 자, 스스로 해결하기. 태양 에너지가 직접 전환되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태양 전지이다.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경우이고, 태양 에너지가 조수 및 물의 순환, 증발, 광수, 바람을 일으킨 것도 직접적인 에너지 전환이다. 반면에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태양 에너지가 오랜 시간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에너지 자원이죠. 에너지 자원, 화석 연료. 식물들이 죽어야 됩니다. 동식물들이 죽어야지. 죽어서 탄화 작용을 받아야지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고 LNG가 되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우리가 채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창 따위를 내서 햇빛이 잘 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채광. 인공 조명에 비해 생리 심적점이 있어 자연 채광으로 이용된다. 또 이런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수술의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건축, 채광, 농업, 살균 등에 사용되는 예를 찾아보자. 에너지 전환 과정을 설명해 보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태양 에너지는 건축할 때도 집을 지을 때는 남향으로 하여 태양의 빛 에너지 및 열 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그 하나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 비닐하우스의 경우 태양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면 식물들이 잘 자라서 경제적인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죠. 살균, 개발도상국에서는 페트병에 물을 담아 오랜 시간 태양빛에 노출시켜 마실 물을 살균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태양 에너지는 여러 분야에서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어 이용된다. 이 태양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어 이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네요. 이제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이죠. 핵분열 전에 반응 전에 질량이 커요. 이렇게 우라늄이 거대한 우라늄이 조그마한 뭐 이트륨이나 아이오딘 이렇게 작아져요. 분열은 큰 원자핵이 작은 원자핵들로 나눠지죠. 이거 핵분열이죠. 아까 핵융합의 반대죠. 핵분열이나 핵융합이나 반응 전이 커요. 질량이 236.133, 235.918이니까 질량 차이 0.21호죠. 질량 결손이. 그죠? 그 차이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폐로라는 게 있는데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처분하는 말입니다. 여기 핵융합, 여기는
핵융합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핵융합 발전의 연료는 중수소, 삼중수소, 원자력 발전의 연료는 우라늄, 플루토늄이고 안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잘 지어야만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폐기물 위험이 있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지만 여기는 핵융합은 방사성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없고요. 그다음에 핵융합 반응 시 중성자 발생으로 처리가 용이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여기 보면 이 핵융합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비교가 나와 있어요. 비교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and 형성평가 나왔네요. 핵에너지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핵에너지는 원자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하며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의 질량 결손만큼 발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핵에너지는 핵분열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차이점. 핵융합과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에너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공통점.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한 겁니다. 차이점. 핵분열은 우라늄 사용으로 고갈의 염려가 있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핵분열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그러나 핵융합은 수소의 사용으로 연료의 고갈 염려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현실화가 어렵다.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높은 온도. 1억 켈빈 이상. 그래서 요 차이점도 좀 알아줘. 핵분열은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융합은 수소의 사용. 수소 원자핵. 핵분열은 우라늄 사용, 핵융합은 수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핵분열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핵융합은 온도를 굉장히 높여줘야만이 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켈빈 이상의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차이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좀 중지할까요? 공유를 중지를 먼저 하겠네. 자, 그러면 아주 빠른 시간에 좀 했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지금 단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달할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동영상 유튜브 계속 들으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잘못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대면 수업 시 나와서 문의하시고 나름 또 정리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이.